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형 사드 도입에 중국이 경악하는 상황. 한국산 레이더가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 시험 발사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3일 오후 안흥 시험장에서 서 국방부 장관 등 군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SM의 첫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날 시험 발사는 개발 중인 미사일의 비행 성능 테스트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정해진 고도와 거리를 오차 없이 정상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M은 고도 40에서 70km로 날아오는 적 탄도 미사일 또는 항공기 요격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대공무기 체계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입니다. LSM이 전력화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다층적 방어 구축이 가능해지는데요. 방어 체계는 요격 고도마다 각기 다른 체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고도인 40km 이하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의 무기는 패트리어트3와 그리고 천궁2가 있습니다. 고고도인 150km에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로 분류는 사드가 맡고 있으며 이번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LSM은 중고도인 40km 이상 100km 이하 요격 고도를 전담하여 맡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인 SM-3 도입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는데 ICBM 같은 150km 이상의 미사일은 SM-3 유도탄이 한국형 차기 이지스함에서 발사돼 KAMD 상층에서 요격할 계획입니다. 이번 LSM이 전력화가 되면 하층부에서 상층부에 이은 중층부 방어 전력도 촘촘히 갖추게 되어 적의 미사일 도발에 완벽한 방어동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야 우냐? LSM은 롱레인지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의 약자로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데 적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주요 방어 목표 및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방공 체계를 통칭하며 한 개 포대당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수 1대, 작전 통제수 1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는데요. 탄도탄 요격 체계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탄도탄 유도미사일과 레이더 개발은 한화에서 대항공기 유도미사일 체계 개발은 LIG 넥스원이 담당합니다. 하나가 개발 중인 대탄도탄 유도미사일의 탐지 거리는 310km, 요격가는 표적 속도는 무려 마하 8.8, 요격 고도는 40km 이상, 100km 이하, 사거리는 150에서 300km 이상입니다. 직격 비행체와 자세 제어 장치,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적용되어 종종 사드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사드의 발사관은 8의8로 운용되는데 한국형 LSM은 10의 10 트럭에 발사관을 얹어놓은 형태로 이 정도 스펙이면 사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이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경계의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2017년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노발대발하면서 한한령을 통해 국가 주도하에 혐한 운동을 벌였고 이때 그 유명한 헛소리인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것, 외과 수술식 타격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사드인 LSM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너도 우냐? LSM 유도탄에는 주목할 만한 신기술이 도입되었는데요.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장치를 채택하여 중량 및 부피를 줄이면서도 소화성 추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액체 추진제 방식처럼 점화 및 재점화의 반복을 통해 더 오랫동안 자세 제어를 작동시킬 수 있고 이에 더 많은 교전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현존 미사일과 차별화된 각종 신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역시 탄의 진심인 나라 대한탄국.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LSM의 눈, 첨단 다기능 레이더인데요. 레이더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거리와 요격 고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유도탄이라 할지라도 레이더로 적의 발사체 및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한다면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LSM 레이더 역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해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도탄 구역 탐색 모드 기준 탐지 및 추적거리 310km 이상의 다기능 S밴드 A사 레이더를 도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 유일합니다. 레이더 맛집 하나 시스템은 이번 LSM MFR 레이더 개발도 맡았는데요. MFR은 멀티펑션 레이더의 약자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레이더라는 것인데요. 즉 장거리 항공기 탄도탄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항공기 식별, 제모 대응 및 유도탄 교전 등의 복합 임무를 하나의 단일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 시스템의 MFR 레이더에는 탄도미사일을 초기 상승 단계에 탐지하기 위해 낮은 각도에서 넓은 영역을 조사하여 탐지하는 펜스 탐색 모드, 가장 일반적인
전체적인 탄도탄 구역을 살피는 탐색 모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으로부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위치를 산출하여 집중 탐색하는 큐잉 탐색 모드, 그리고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등의 표적에 대응하는 항공기 구역 탐색 모드가 존재합니다. 단연 국내 유일의 업체이며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레이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나 시스템은 35년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시작으로 육해공 전 분야에서 레이더 개발 역량을 쌓아왔는데요. 현재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 차기 오이한 배치 3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지뢰 탐지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하나 시스템은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레이더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 최고가를 경신한 천궁2의 레이더 역시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것인데요.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자체 시험 평가에서 레이더 식별 능력에 크게 감탄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손에 꼽히는 선택을 꼽으라면 레이더 개발이라 단언할 수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선진국만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그것도 미국이 10조 원을 들여 15년을 개발한 레이더를 한국은 10년이라는 짧은 시간과 5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개발을 해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붕괴를 막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없는 살림에도 핵과 탄도탄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도 주성태 국방장관 주도하에 최소한의 하층 방어 능력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샘X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러시아의 알마즈 설계국이 트라이엄프 MSAM이라는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트라이엄프 MSAM은 사정거리 1에서 50km, 고도는 25km 내에 침투하는 전폭기, 헬기,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술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최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대공전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한 것에 비해 트라이엄프 MSAM은 다목적 위상 배열 레이더 1기와 중거리 요격 미사일 및 지휘 차량만으로 구성된 매우 간략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알마즈 설계국은 심각한 경영난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고, 업체 회생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도 기술 협력을 인정함에 따라 트라이엄프 MSAM을 바탕으로 한국형 MSAM의 개발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러시아가 공급한 MFR 레이더 시제품은 아주 복잡한 아날로그 기술 집합체로서 성능은 좋았으나 부품의 규격이나 형태가 서방제 무기에 익숙한 한국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던 것입니다. 이에 별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시스템은 알마즈 설계국에서 공급한 설계 자료를 기반 삼아 서방과 국내 부품을 가지고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게 됩니다. 양자를 비교해 테스트한 결과 동절기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러시아제 성능이 약간 우수했지만 평시 운용이나 중장기 운용 면에서는 국내 개발 체계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결국 국내에서 개발한 모델이 현재 천궁의 MFR 레이더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 시행착오가 한국형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형 레이더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와 미국의 장비를 모두 경험하여 뜯어본 국가이고, 두 국가의 장비의 우수한 점만 흡수해 자체적으로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절 당시 아버지 미국, 어머니 러시아 밑에서 자란 그야말로 사기캐 엄친아가 바로 한국 방산이죠. 한국이 러시아 측에 제공한 기술 사용료는 정확히 공개된 것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그야말로 헐값으로 기술을 입수했다는 것은 모든 관계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위상배열 레이더는 미국 및 러시아가 1960년대 중반부터 약 15년 이상의 시간과 최소 10조 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전략적 기술입니다. 이렇게 고단위 기술력이 필요한 시스템을 레이더 기반이 전무했던 대한민국이 10년이란 짧은 시간과 약 5천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방산에 손꼽히는 미친 성과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23일 LSM과 더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공격형 무인기나 드론을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도 첫 시험 발사한 것인데요.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는 고정형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중요 시설에 대한 드론 및 전투기 방공 작전에 사용됩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천궁이나 LSM의 유일한 단점이 발당 미사일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미그-21, 미그-19와 같은 임종 직전 시한부형 전투기 또는 김정일대학교 학생들이 조별과제 때 만든 것 같은 무인기를 이륙시키면 한국군이 미사일로 요격하면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미사일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미국에 돈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처지니 말 다 했죠. 이에 레이저 대공 무기의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기존
무기 체계와 보안적으로 작동하면서 전력과 작전의 유연성을 증폭시키는데요. 방어와 공격 능력 모두를 지니고 있고 전방과 후방 어디든 배치될 수 있으며 자주포나 장갑차, 함정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레이저는 한 발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레이저 발진기 과제 역시 한화가 수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역시 한화는 야구 빼고 다 잘해. 한편 한국의 유도미사일 성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북한군은 자체적인 특별 훈련에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안남도 제1공군사령부 35 비행연대의 대대장은 북한 방송에 나와 고조 한국의 유도미사일 따위야 눈 감고도 피할 수 있다며 이번에 도입된 훈련 성과에 매우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